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 은퇴 이야기를 꺼내볼까 해요. 사실 많은 분들이 공무원이라고 하면 평생 직장이니 뭐 걱정 없을 거다. 퇴직금 넉넉할 거다. 은퇴 후에도 든든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다 보니 정년을 채우고 나면 모든 게 편안해질 거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진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제가 오늘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실제로 3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하다 60세에 은퇴한 분들의 사례예요. 듣고 나면 내가 생각했던 은퇴 후의 로망이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구나 하고 조금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은퇴 전에 조금 더 준비하고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배우면서 적응해 나가면 되거든요. 저는 이걸 두 번째 인생 준비 운동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자, 그럼 공감과 함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주제는 안정된 생활이 부른 뒤끝, 누구도 말해주지 않은 진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그 현상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세 가지 실제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첫 번째 사례, 경제적으로는 여유롭지만 목적의식을 잃어버린 60대. 이분은 60세 정년을 채우고 깔끔하게 은퇴한 후 퇴직금과 연금이 어느 정도 보장돼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할 필요도 없고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여유 둘 다 어느 정도 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한두 달쯤 지나면서부터 문제는 허무함이라는 게 몰려오기 시작했대요. 30년 동안 새벽에 일어나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하루 종일 직장 동료나 상사, 민원인 등을 만나며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진짜 자유를 얻게 되니까 처음엔 마냥 좋았대요. 그런데 한두 달 신나는 방학이 지나고 나니 내가 뭘 해야 하는 사람이지? 내 역할이 뭐였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점점 우울해졌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은 공무원 생활 열심히 했으니 이제 편히 쉬어도 돼 라고 하잖아요. 본인도 처음에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가만히 쉬려고 하니까 하루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되나? 하는 조바심이 계속 들고 그러다 보니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걸까? 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가게 됐다죠.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제2의 목적의식을 찾는 것이에요. 은퇴 후에도 내가 하던 직업과는 다른 형태로 나만의 작은 미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들 사이에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있을 수도 있고 지역사회나 교회, 주민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작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도 있고 심지어 SNS를 통해 개인적인 취미 활동을 공유하는 것도 방법이죠. 내게 맞는 소확행을 찾으면서 스스로에게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활동을 부여해야 해요. 두 번째 사례, 남부럽지 않았던 연금 생활. 그런데 관계 문제에 발목이 잡힌 62세. 두 번째 분은 본인 표현으로 돈 때문에 고민은 거의 없다고 할 만큼 연금이 넉넉한 분이었습니다. 현역 시절에 철저하게 재테크도 해왔고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에도 관심이 많아서 나름 성과도 좋았던 분이에요. 재정적인 걱정을 덜었으니 은퇴 이후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의외의 복병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관계였어요. 공무원 사회에서 오랫동안 일하다 보면 인간관계가 대부분 직장 내에서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막상 은퇴 후에는 회사 동료라고 부를 사람이 없어지고 연락 주고받는 폭이 급격히 좁아져요. 간혹 정기적으로 모이는 동호회나 친목 모임이 있긴 하지만 그게 한계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사람 만나고 싶으면 만나면 되지 왜 문제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은퇴하고 나면 사소한 예의나 관계 유지를 위한 포인트가 달라져요. 예전엔 모두가 같은 목적 업무를 향해 함께 달리다 보니 모임이 자연스러웠는데 이젠 내가 그 모임에 왜 가야 하지?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누지? 라는 고민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들도 자기들 살기 바빠서 자주 만나지 못하니까 외로움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게다가 부부 사이도 30년 넘게 각자 일에 치여 살다가 갑자기 하루
24시간을 함께 보내니 대화가 어색해지고 일상생활에서 소소한 갈등이 생기기도 했죠. 이렇게 관계가 은퇴 후 폭병으로 떠오를 때 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인맥 또는 활동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에요. 취미 생활을 통해 사람을 사귀고 동호회나 지역 봉사단체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교류를 쌓아야 합니다. 또 그동안 소홀했던 가족과의 대화 습관도 다시 배워야 해요. 배우자와 사소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하죠. 3. 세 번째 사례, 이제 드디어 내 꿈을 펼칠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 만만치 않았던 59세 은퇴자의 도전. 세 번째 분은 스스로를 꽤 낙관적으로 보는 분이었어요. 공무원 정년이 보장된 상태에서 은퇴 시점을 고대했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은퇴하면 그동안 미뤄왔던 자기 사업 혹은 기술을 배워서 새로운 업종에 뛰어들 생각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은퇴 후에 원데이 공방을 열어서 가죽 공예도 하고 목 공예도 하면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보는 게 로망이었어요. 막상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 기술을 배우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 작업실 구하는 문제, 홍보나 마케팅 문제까지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대요. 물론 처음엔 그냥 즐기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지만 조금만 본격적으로 하려고 해도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게다가 공직 생활만 하다 보면 직접 영업하고 홍보하고 거래처 찾고 하는 게 낯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자꾸 지치고 이건 나랑 안 맞나 봐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의욕을 잃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현실적인 준비 기간과 꾸준한 학습이에요. 은퇴 후에 이제 막 해보자. 고성급하게 달려들기보다는 미리 은퇴 12년 전부터 조금씩 준비를 해두는 게 좋아요. 기술도 시간 날 때마다 학원이나 온라인 클래스로 습득해놓고 시장 조사도 하고 실제로 비슷한 사업을 하는 분들과 교류도 가져보면서 업계 생리를 파악해야 해요. 그리고 조금씩 성장해 간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예전처럼 눈에 띄게 승진하거나 매달 성과가 확인되는 직장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달성해 가야 하니까요. 4. 은퇴 후 삶을 위한 핵심 조언. 자,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은퇴 이후의 삶이 결코 쉬운 여행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직장 생활에서 받던 스트레스 못지않게 내가 스스로 찾아야 할 과제와 해결 방법이 많다는 거죠.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바로 그 점 때문에 은퇴 이후의 인생이 더 가치 있고 즐거운 도전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직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다면 은퇴 후에는 선택권이 늘어나요. 내가 원하는 영역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고 내가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일을 찾는다면 두 번째 인생을 어떻게 채워나갈지 훨씬 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 은퇴 이전에 무언가를 미리 준비해 둔다는 것은 필수입니다. 목적의식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충분한 연습 기간을 갖도록 하세요. 두 번째로 인간관계 문제는 생각보다 크게 다가올 수 있으니 은퇴 전부터 준비하는 게 좋아요. 동호회나 봉사활동 등을 일찌감치 시작해두면 은퇴 후에도 자연스럽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거든요. 세 번째로 은퇴 후 나의 로망을 실행할 때의 현실성, 그리고 차근차근 쌓아가는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너무 큰 꿈을 한 번에 이루려 하면 지치고 실망하기 쉬우니까 작은 성취를 즐기면서 단계를 밟아가야 해요. 5. 마무리하며 우리 모두가 막연히 생각하는 은퇴 후의 삶과 실제로 부딪히게 되는 은퇴 후의 현실은 꽤 큰 차이가 있어요. 특히 공무원처럼 안정적인 조직에 오래 몸담았던 분들이라면 겉보기와 달리 더 큰 심리적 혼란을 겪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사례는 이를 명확하게 보여주죠. 그렇다면 해결책은 결국 새로운 삶을 스스로 디자인하고 꾸려나가는 능력과 준비인 것 같아요. 이제 은퇴는 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라 내가 더 원하는 삶으로 넘어갈 수 있는 달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내가 뭘 해야 하지? 라는 막연한 불안 대신에 이참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볼까? 봉사도 해보고 동네 친구들도 만들어볼까? 이렇게 적극적인 시각으로 전환해 보자는 거예요. 분명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은퇴 이후에도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회사라는 틀을 벗어나서 더 자유롭게 움직이고
평생 갈 수 있는 건강한 인간관계도 새로 맺고 그동안 꿈꿔왔던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러니 60세 공무원 은퇴 후 첫 1년이라는 시점이 힘들게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인생 전체로 보면 또 다른 시작점에 서 있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변화에 대한 수용력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아닐까 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 직장에서의 위계나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해도 이제는 오롯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게 의미 있는 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시행착오는 어쩌면 30년 동안 억누르고 있었던 진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은퇴 후에 괜히 우울하고 쓸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사례들을 통해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또 내가 은퇴 후에 실현하고 싶은 꿈이나 가치는 뭘까? 하고요. 물론 현실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씩 찾다 보면 어느새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누구나 처음 겪는 인생의 전환기이니만큼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하고 시도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분명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삶이구나 하고 느끼게 되실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은퇴라는 걸 더 멋지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출발점으로 바꿔보세요. 저는 여러분의 60세 이후 인생이 더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